이 부분 이제 미국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미국 전체 학교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공립학교 가운데는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진 씨와 아내 정현진 씨 집에는 올가을 SAT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큰딸과 고1,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경우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 막내 아들은 아예 휴대폰이 없습니다. 임병진 씨 집에서는 스마트폰은 거실에서만 사용하고 방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원칙을 부모님께서도 아이랑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의 이제 안 좋은 점을 하고 규칙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방에는 들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저희 딸 침실인데 저희는 침실에는 셀폰이나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전혀 못 놔두게 돼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책 읽거나 그냥 잠만 잘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고2 큰딸의 생활시간표에는 취침 시간이 밤 10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취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학업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통제를 하는 편입니다. 두 아들들의 방에는 아예 책상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공부하기 때문에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8시간 수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작은 아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부모님 방으로 가져갑니다. 아이들은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를 자기 전에 부모님 방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공부를 어디서 하죠, 얘네들이? 거실? 네, 맞습니다. 식탁? 거실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공부를 자기 방에서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시험을 치거나 뭔가를 활동할 때 혼자서 있는 곳에서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지금 저희 애가 5살, 3살인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실에서 같이 뭔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근데 이게 되려면 거실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만약 TV를 거실에서 보시는데 이제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힘들겠죠. 그래서 애들 있을 때는 그런 같은 공부하는 분위기 사실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권장입니다. 예, 뭐 하면 좋은데 각각의 환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제일 충격적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 한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거였으면 맞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맞는 사람이 안 좋다니까요. 네. 이거 듣고 사실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나 뭐 페이스북 이런 그 되게 뭐 과학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은 담배를 파는 그런 장사꾼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 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알림도 보면 무슨 색이죠? 빨간색 알림으로 뜨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눌리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앱을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앱에 이익이 되거든요.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3세가 되고 나서야 휴대폰을 사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이제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엄마와 아빠의 스마트폰 사용도 함께 줄자 가족의 야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수시로 집 근처 뒷산을 오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으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그렇게 길게 했겠니? 했지. 아니야, 핸드폰이 아니, 없으니까. 이번 캠핑 때 배드민턴 제일 많이 쳤어. 그래. 오래 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요. 더군다나 자기조절 능력까지 좋아지면 학업 능력은 물론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전적 과제에서 스마트폰 절제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적 기능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뇌세포가 많이 발달을 하는 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PPT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는 사실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좀 과장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이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그 아이들이 일회성지 않은 사탕 이런 개념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할 건데요. 이제 디지털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은 벗어나고요. 필수적인 거는 뭐 쓸 건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 쓰니까요. 그때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여가 활동이 됩니다. 네. 열심히 적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기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은 빼고 필수적인 기술은 사용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써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쓰고 카톡도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림 울릴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간 동안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실천을 합니다.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 이게 여가 활동이 되고요. 이 디지털 미니멀리즘 책에서는 실제 뭐 만들기, 메이커 활동, 노작 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제가 간단하게 조사해 보니까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요, 하루에. 하루에 3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많이 쓰는 친구는 최대 6시간이었고 어제 주말 같은 경우는 7시간까지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쓰면 좋겠죠. 이와 부차적으로 그래서 공부나 일에 필요한 기술은 필수로 두고 지장이 없는 거 카톡, 게임, 문자, 인터넷,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이런 것들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필요 없으면 지워야 됩니다.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조셉이라는 사람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우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집니다. 편리한 것과 필수적인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 확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카톡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꼭 필요한 경 사용을 하면 언제 사용을 한다라고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함이 때로는 유용할 수 있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너 연락 안 되니까 넌 친구 아니야. 그런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진짜 친구 아니고 참된 우정은 뭐 연락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락의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친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 이제 1-2주 동안은 이제 불쾌감이나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초반 며칠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독적 습관에 젖어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사실 부모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부모님들의 삶이 좀 더 바뀌어지실 겁니다. 저는 바꿨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 한 3-4시간이었는데 이제 1-2시간을 줄였거든요. 네, 한 번씩 더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여러 활동사에 잠시 시간이 빌 때, 지루함을 느낄 때, 좋아하는 사람의 근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만지는 스마트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앱을 모두 지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좋아하는 일,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캠핑을 갈 수도 있고요, 낚시를 갈 수도 있고요, 만들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달 동안 책을 아예 안 읽던 사람이 8권 반을 읽게 돼요. 네. 생각도 못한 일이고요. 옷장 정리, 가족과 저녁 식사,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데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놀이터 가면 부모님들이 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요. 애들 놀이터. 근데 유일하게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아이들을 보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5학년 3반 대상으로 실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폰을 많이 하는 입장을 솔직하게 되돌아본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많이 쓰는구나를 알게 된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폰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친구는 이걸 깨닫고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폰 사용을 진짜 안 해야겠다. 실천하면서 여유가 늘어나 집안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휴대폰을 하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공원을 돌았다. 이거는 친구들한테 다 동의를 구한 겁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면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도 맑아졌고 태권도 왔고 예전에는 주로 게임을 했는데 밖에 돌도 줍고 삽질도 해보고 버섯도 어떻게 자라는지 보았다. 게임을 안 하니까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을 했지만 계속 누워있고 책을 봤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처음에는 게임을 못하니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책 읽기를 했다. 그래서 일찍 잤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디지털 미니멀리즘 하니까 잠을 빨리 잘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이게 각성이 돼서 잠을 늦게 자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화하고 전화, 글에 쓸 예상, 카톡 3가지 빼고는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저번 주와 너무 달랐다.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입을 해봅니다. 원래 했던 거를 다시 써보면 정동기간이 끝나는 날에 페이스북, 블로그, 디스코드로 들어가 푹 빠지려고 했는데 멍하니 훑어보고 나니까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게 돼요.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30분 정도 안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한 달, 저는 지금 책에서는 한 달을 권하는데 아이들이랑 힘들 수 있어서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애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나서 다시 이제 게임을 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게임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희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해보니까 허무하더라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바뀔 겁니다. 근데 안 바뀌고 다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또 이런 과정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밤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근데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게임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저의 그런 환경이 더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의 허무함을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다행히 어른이 돼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게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허무한 순간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다행히. 네. 깨달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약속인데요. 주말에 2시간 안 쓰기. 예시 자료입니다. 밤 몇 시 이후 디지털 기기 안 쓰기. 각자 할 일 다 하고 디지털 기기 쓰기. 디지털 게임보다 보드게임 하기. 안 쓰는 동안 할 일 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뇌도 좀 발달하고 진짜 효과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